우리 마누라하고 손잡고 안 나가나? 뭐하노? 윤 대통령 못하잖아. 박찬대는 이재명 대표 아바타거든요. 반갑습니다. 유TV 정치독회 김진영입니다. 특검의 시간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영수회담이 지나고 나서 지금 특검의 시간으로 가고 있고 22대 국회가 이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수회담 이후 그리고 대통령의 2년 만의 기자회견 상황을 가지고 지금의 정치 현안들을 쭉 한번 독해해 보려고 합니다. 총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현석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까지 수사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밝혔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현석 검찰총장은 지금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거든요. 3년 남은 시점에서 검찰이 스스로의 종을 울리면서 용산과 대척점으로 딱 각을 세우겠다. 이런 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어떤 식으로든 특검이 진행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 특검을 국회에서 22대 첫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 안건을 가결하고 대통령은 또 이걸 가지고 부결을 하고 이런 모양새가 될 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 디올백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검찰에서는 그냥 둘 수는 없다. 원칙대로 수사하자. 원칙통인 이현석 검찰총장이 먼저 선방을 친 거죠. 그렇게 되면은 특검의 명분이 좀 사그라들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뭐가 있느냐면 6월 7일, 다음 달 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거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이 1심 선고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우리 정치권은 굉장히 요동칠 겁니다. 이게 유죄가 나온다. 유죄가 나올 게 지금 거의 확실시 되지만 유죄가 정말로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것인가, 불구속 기소할 것인가, 이거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구속 기소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용산의 김건희 여사 수사 원칙대로 하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원칙대로 한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열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현석 검찰총장이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걸 확대해가지고 약속 대리이다. 이건 야권의 희망 상황이겠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체제를 구축하는 등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표정 관리를 쭉 해오던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같이 인천 계양의 어린이날 지역구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용산 보고 보라는 거죠.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손잡고 안 나가나? 뭐하노? 윤 대통령 못하잖아. 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과시하는 거죠. 영수회담에서 15분 동안 A4 용지 읽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의에 어긋나고 관행에 없는 건데 이 한 이유는 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 자기의 열성 지지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 행보와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민주당의 친정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앉혔거든요. 앉히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비우는 거죠. 여유입니다. 대통령이 2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휴가를 떠나는 여유를 부립니다. 부인하고 손잡고. 이게 뭐냐? 결국은 자기의 모든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박찬대가 누굽니까? 박찬대는 이재명 대표 아바타거든요. 박찬대라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저만큼 덩치가 키워졌느냐? 2022년이죠. 한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무르익었을 때 의원총회 자리에서 박찬대라는 인물이 그동안에 별 존재감이 없는 박찬대가 의원총회에 나섭니다.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반나치의 대표주자였던 니밀러라는 목사, 왜 나치에 침묵하는가라는 시를 읽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게 닥쳤을 땐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 세 줄로 된 시를 읽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민주당에 너희들에게 검찰이 총뿌리를 겨눌 때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때 제일 앞줄에 앉아있던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때 박찬대를 찍은 거죠. 나의 아바타로. 이제 남아있는 건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은 뭐 개딸들의 찬사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유가 나타나는 거고 그런 여유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느닷없는 돼지발정제 승자는 누굴까요? 70년생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소아과 전문의죠. 충남 출신이고 이 사람은 지금 아마도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이미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그 막말로. 문제는 느닷없이 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임현택이 붙었나 이 말입니다. 붙을 수 있죠. 왜? 임현택에 대해서 가장 정면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니까 당연히 붙을 겁니다. 붙는데 이 싸움의 승자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돼지발정제 얘기를 하고 돼지발정제를 이야기한 것을 홍준표 시장이 받아치니까 임현택이 뭐라고 합니까? 깨끗한 대구시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듯이 사과했거든요. 이 조롱하듯이 사과하는 거는 사과가 아니죠. 그죠? 또 다른 공격인데 결국 이렇게 계속될 겁니다. 이 핵심이 되는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사실은 지금 의료 문제의 해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의협 회장이라는 분이 저렇게 이제 돼지 발정제까지 꺼내다 보니까 상황이 자꾸만 더 꼬여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있거든요. 국민들로서는 걱정이 자꾸 늘어갑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이후의 전국입니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뭐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그리고 최상명의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독소 조항을 빼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전개되는 정치 상황입니다. 이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역시 주도권은 야당이 갖겠죠. 이 주도권을 야당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앞으로 2주간 펼쳐질 정치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보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